안녕하세요. 스마트리더의 전상훈입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한 번쯤은 분실 경험이 있을 겁니다. 분실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디에 두었는지 기억이 안 나 한참 동안 찾은 경험들은 누구나 있으실 겁니다. 저의 경우도 2번의 분실 경험과 어렵게 찾은 경험은 수도 없이 많은데요. 오늘 배울 내용은 분실 시 폰을 쉽게 찾아주는 다양한 기능에 대한 설명입니다. 현재 내 폰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실내에서 무음인 상태로 분실했을 경우 난감할 수 있는데요. 무음 설정에도 원격으로 강제로 벨을 울리는 방법, 핸드폰을 끄지 못하게 하는 방법, 데이터를 초기화시키는 기능까지 다양한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구글 계정에서 하는 방법과 삼성, LG, 아이폰과 같은 스마트폰 제조사 계정으로 하는 방법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가급적이면 기능이 다양한 스마트폰 제조사의 방법을 사용하길 추천드립니다. 구글에서 제공하는 방법을 간단히 살펴보고 기기 제조사의 경우 대표로 삼성에서 제공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블로그나 인터넷에서 소개되는 많은 관련 정보들이 구글 계정을 전제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본 영상에서는 디바이스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특별하고 꼭 알아야 할 기능들에 중점을 두어 설명할 예정입니다. 영상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버튼과 함께 구독 신청도 꼭 부탁드리고요. 구독 신청 버튼 바로 옆에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가장 먼저 영상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을 비롯해 사용상의 팁까지 자세한 설명을 담았고요. 분실과 같은 긴급한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기능이니까요. 놓치지 말고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 바로 보겠습니다. 구글 검색 초기 페이지고요. 스마트폰 계정과 동일한 구글 계정으로 저처럼 로그인이 된 상태에서 계정 이름 부분을 클릭합니다. 파랗게 되어 있는 구글 계정 이 부분을 클릭을 하고요. 보이는 휴대전화 찾기 이 부분을 클릭합니다. 근래 사용했던 스마트폰 리스트가 나오는데요. 맨 위에 있는 갤럭시 S8 플러스 모델을 클릭을 하고요. 계정 비번을 입력하고 엔터를 누릅니다. 휴대전화 찾기를 위해 총 하나, 둘, 셋, 넷, 5단계가 있는데요. 아래 4단계는 개별적으로 클릭해보면 알겠지만 큰 의미는 없고요. 첫 번째 단계의 기능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벨소리 울리기의 경우는 스마트폰의 소리가 무음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강제로 소리를 울려주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집이나 실내에서 무음인 상태로 스마트폰이 사라졌을 때 요긴하게 활용할 수 있고요. 핸드폰을 도난당했을 때도 핸드폰이 방에 있다고 생각되면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핸드폰이 꺼져 있으면 안 되는데요. 뒤에 핸드폰을 끄지 못하게 하는 기능도 나오니까요. 참고 바랍니다. 스마트폰의 소리 설정을 무음으로 한 상태인데요. 이 상태에서 벨소리 울리기를 켜겠습니다. 지금 보신 바와 같이 무음인 상태임에도 벨소리가 강제로 울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찾기를 클릭하게 되면 스마트폰에 있는 위치가 지금과 같이 지도상에 표시가 되고요. 왼쪽에 보면은 특이한 것은 현재 어떤 네트워크에 연결이 되어 있고 배터리가 얼만큼 남아있는지, 다시 말해서 어느 정도까지 스마트폰이 켜져 있는 상태로 버틸 수 있는지를 알려주게 되고요. 마찬가지 소리 재생도 이곳에서 가능하고요. 아래에 보면은 누군가 핸드폰을 가져갔다고 할 때 데이터 유출을 막기 위해서 잠금 설정이나 초기화 설정도 이곳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구글 계정으로 스마트폰 찾기와 관련한 몇 가지 기능을 보았는데요. 아이폰이 아닌 안드로이드 OS를 사용하는 모든 폰에서 같은 방법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지금부터는 서두에 언급했듯이 스마트폰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기능을 볼 텐데요. 삼성폰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삼성폰 찾기 사이트 주소는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소를 아는 경우 바로 입력해서 들어갈 수도 있지만 모를 경우에는 삼성폰 찾기와 같은 유사 검색어를 입력하고요. 나오는 웹사이트 주소를 클릭해서 들어가면 됩니다. 삼성 계정 로그인을 해야 하는데요. 참고로 삼성폰을 사용하는 경우 구글 계정뿐 아니라 근래에는 삼성 계정도 필수이니까요. 별도 메모를 하거나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로그인 부분을 클릭을 하고요. 만약에 삼성 계정을 잃어버렸거나 비밀번호가 기억 안 날 경우에는 이 부분을 클릭해서 아이디 찾기 및 비밀번호 재설정이 가능합니다. 지금과 같이 로그인을 했고요. 기본적으로 스마트폰의 현재 위치를 지도상에 보여주고요. 구글 서비스에서 보았던 벨소리 울리기 기능도 보이는데요. 마찬가지로 무음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도 소리를 울려줍니다. 삼성의 폰 찾기에는 이 외에도 잠그기, 데이터 삭제, 백업, 통화 메시지 기록 가져오기, 잠금 해제와 같은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데요. 모두 알면 매우 유익한 기능입니다. 먼저 잠그기 기능을 보면은요.
화면 잠금 결제 기능인 삼성 패스 잠금, 전원 끄기 잠금 총 3가지 잠금 기능을 지원하는데요. 화면 잠금은 앞서 보았던 구글 계정 폰찾기 5단계 중 3단계에서 가능한 기능이고요. 나머지 2가지는 구글 계정에서는 지원하지 않는 기능입니다. 특히 전원 끄기 잠금이 중요한데요. 지금까지 배웠던 스마트폰 위치 찾기, 벨소리 울리기를 비롯해 앞으로 배울 여러 기능은 핸드폰이 켜져 있어야만 활용이 가능합니다. 꺼져 있는 경우에는 모두 무의미한데요. 휴대폰을 습득한 사람이 바로 전원을 끄면 어쩔 수 없겠지만 전원 끄기 잠금이 먼저 설정이 되어 있다면 배터리가 방전될 때까지 전원을 끌 수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3가지 잠금을 실행하기 위해서 다음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휴대전화 잠금을 위해서 총 3단계의 설정이 필요한데요. 1단계는 휴대폰이 잠겼을 때 그것을 풀기 위한 핀 번호, 다시 말해서 비밀번호를 설정을 해야 됩니다. 총 4자에서 8자까지 설정이 가능한데요. 1234 4자로 하겠고요. 긴급 연락처를 입력하세요라고 되어 있는데 선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안 해도 상관은 없지만 어떻게 화면에 표시되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국내가 설정된 상태에서 02에 이런 식으로 입력을 했고요. 분실된 디바이스에 표시할 메시지를 입력하라고 나와 있고 역시 선택사항인데요. 이대로 두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잠그기 이 부분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요. 현재 화면과 여러가지 3가지를 잠그는 상태인데요. 지금 스마트폰 보시면 알겠지만 화면이 잠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설정한 대로 분실된 휴대전화입니다 라고 설정이 되어 있고요. 소유자 연락처, 긴급 전화번호가 보이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디바이스가 잠긴 상태에서 당연히 폰 사용은 불가능하고요. 앞서 전원 끄기 잠금을 설정한 상태에서 정말 안 꺼지는지 보겠습니다. 전원 버튼을 길게 눌러서요. 전원 끄기를 터치를 했습니다. 자, 이때 밑에 보시는 것처럼 전원 버튼 잠금으로 디바이스가 잠겨 있어 디바이스를 끌 수 없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뜨면서 전원이 꺼지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실한 폰을 다시 찾았다고 가정을 하고요. 잠금을 해제해야 하는데요. 앞서 디바이스 찾기 설정창에서 잠금 해제를 클릭해도 해제가 가능하지만 폰상에서 잠글 때 설정한 핀 번호를 입력해 해제할 수도 있습니다. 앞서 1234 4자리 설정한 핀 번호를 기억하실 텐데요. 직접 입력해 보겠습니다. 1234 밑에 OK 이 부분을 터치하면은요. 지금과 같이 잠김 화면이 해제가 됩니다. 이번에는 데이터 삭제 기능을 보겠습니다. 휴대전화의 모든 데이터를 삭제하는 기능인데요. 모든 데이터가 영구적으로 삭제되며 휴대전화 데이터를 삭제하면 휴대전화가 초기화되어 더 이상 이 휴대전화를 제어할 수 없게 됩니다. 이 기능은 더 이상 휴대전화를 찾을 수 없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나 또는 너무나도 중요한 데이터 또는 사진이나 동영상과 같은 사적인 데이터가 있는 경우 해당 데이터의 유출을 막기 위해서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백업 기능을 보겠습니다. 백업할 데이터를 보면은 거의 모든 종류의 데이터를 백업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사용자에 따라서 분실된 전화기보다 그 속에 있는 데이터가 더 중요할 수 있는데요. 백업을 하게 되면 지금 시점으로 휴대폰의 모든 데이터가 삼성 클라우드에 백업이 됩니다. 연락처, 문자, 전화 사용 기록, 사진, 동영상을 비롯해 홈 화면 설정까지 거의 모든 내용이 백업이 되는데요. 복원을 하게 되면 설치된 앱까지 모두 복원이 가능합니다. 앞서 데이터 삭제 기능을 배웠는데요. 데이터 삭제 기능을 수행하기 전에 이 기능을 먼저 수행한다면 다시 폰을 찾았을 때 모든 데이터를 원래대로 복원할 수 있습니다. 폰을 분실했다 하더라도 다시 삼성폰을 구입한 경우에는 복원을 통해 모든 데이터, 모든 설정을 거의 완벽하게 이전 폰과 동일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통화 메시지 기록 가져오기인데요. 최근에 통화 또는 메시지를 주고받은 연락처 기록을 최대 50개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밌는 기능 한 가지를 볼 텐데요. 바로 보호자 설정 기능입니다. 보호자 설정을 위해서는 새 보호자 추가를 해야 되는데요. 이 부분을 클릭을 하고요. 보호자로 추가할 사용자의 삼성 계정을 입력하고 인증을 하게 되면은 보호자로 추가가 가능합니다. 보호자로 추가가 되었을 경우 어떤 권한이 가능한가가 중요한 부분인데요.
보시는 것과 같이 휴대전화 위치 확인, 휴대전화의 배터리 사용 가능 시간 늘리기, 긴급 모드 실행, 휴대전화 벨소리 울리기와 같은 4가지 기능이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 보호자로 추가된 계정으로 현재 내 핸드폰에 방금 언급한 4가지 기능을 대신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분실과 같은 긴급한 상황에서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무언가를 해주는 건 좋은 건데요. 그렇다고 아무나 보호자로 설정하는 것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위치 확인의 경우 부모와 자녀 사이에는 자녀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 자녀 보호에 일방적으로 도움만 되겠지만 일방적인 보호자 관계가 아닌 경우에는 사생활 침해를 비롯해 법적으로나 기타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이상과 같이 모든 내용을 보았는데요. 만약에 실습을 했을 때 배운 원격 제어가 안 될 수도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스마트폰에서 다음의 설정 내용을 확인하기 바랍니다. 알림 창에서요, 톱니바퀴 설정 부분을 터치하고요. 잠금 화면 및 보안 이 부분을 터치합니다. 이 상태에서 밑으로 쭉 내리면 내 디바이스 찾기라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터치를 하고요. 원격 제어를 비롯해서 이 부분이 설정이 되어 있는가를 확인하기 바랍니다. 앞서 내 디바이스 찾기 웹 주소를 알려드렸는데요. 쉽게 기억할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저 같은 경우 매번 조금씩 헷갈리더라고요. 그럴 경우 옆에 삼성폰 쓰는 친구가 있으면 잠깐 폰을 빌려서 지금과 같이 설정에 들어오면 이 부분에서 내 디바이스 찾기 웹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터치해서 내 삼성 계정으로 로그인하면 바로 벨소리 울리기나 앞서 배운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핸드폰을 분실했다 가정하고요. 방금 얘기한 내용을 실습해 보겠습니다. 폰을 분실한 상황에서 옆에 친구 폰을 빌려서 지금과 같이 설정창에 들어왔고요. 웹 주소를 터치합니다. 로그인을 터치해서 내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겠습니다. 이메일 주소 입력했다 가정을 하고요.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로그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내 계정으로 친구 폰에서 로그인을 했습니다. 앞서 인터넷 웹에서 봤던 이런 메뉴들이 쭉 보이는데요. 어떤 기능인 줄은 여러분들 잘 아실 테고요. 바로 활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벨소리는 지금과 같이 꺼져 있어도 강제로 소리를 나게 했는데요. GPS의 경우 지금과 같이 꺼져 있는 상태에서 폰의 위치를 찾는데 문제가 없는지 의문이 듭니다. 제가 테스트해본 결과 GPS가 꺼져 있을 경우 구글 계정에서는 위치 찾기가 불가능했고요. 그렇지만 삼성 계정에서는 앞서 본 원격 제어가 설정되어 있다면 설사 GPS가 꺼져 있더라도 위치 찾기를 하는 순간 GPS를 원격으로 활성화시킵니다. 지금까지 모두 살펴보았는데요. 제가 여력이 부족해 국내에서 가장 많은 사용자를 보유한 삼성폰을 기준으로 설명드린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아이폰이나 LG폰 사용하는 분들도 기능적인 차이는 있을 수 있어도 제조사에서 유사한 기능을 제공하는 것으로 아는데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실 후에 오늘 배운 내용을 하려면 잘 안 될 수 있으니까요. 미리 연습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버튼,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지금 영상 우측 하단에 스마트 리더 로고 부분이 보일 텐데요. 터치하면 바로 구독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